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먼저 각 장치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드린 뒤에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oT 장치는 크게 허브, 하위 장치로 구분되며 하위 장치는 배터리 기반 제품, 상시 전원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각 종류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브 제품은 와이파이 공유기에 직접 연결되며 하위 장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허브 한 개당 각 하나의 지급이 네트워크가 생성되게 됩니다. 허브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허브에 연결된 하위 장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다른 허브에 연결된 하위 장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브 하위에 등록되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위 장치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제품과 상시 전원으로 작동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먼저 상시 전원으로 작동되는 제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시 전원이 연결되는 장치로는 스마트 플러그, 스위치 모듈, 커튼 모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시 전원이 공급되는 제품은 리피터 기능을 지원해서 지급이 신호를 확장시켜줍니다. 신호를 확장시켜주는 이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확장된 신호에 연결된 하위 장치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터리로 작동되는 하위 장치입니다. 주로 동전 배터리로 전원이 공급되고 허브 아래 가장 말단에 연결됩니다. 가장 말단에 연결되어 있으니 장치에 문제가 생겨도 타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허브 하위 장치들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허브를 검은색 원, 일반 하위 장치를 흰색 원, 리피터 기능을 지원하는 하위 장치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허브의 하위 장치 연결 가능 범위는 10m 이내로 볼 수 있습니다. 벽이나 두꺼운 철제 문과 같이 신호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면 20에서 30m까지 사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반 하위 장치는 이렇게 문어발 형태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허브의 신호 반경을 넘어가는 장소에서 하위 장치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허브의 신호 반경이 넘어가는 곳에서 하위 장치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허브에서 보내는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 장치가 연결되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리피터 기능을 지원하는 하위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리피터 기능을 지원하는 하위 장치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허브에 연결되는 방식은 이런데 만약 집에 여러 개의 허브가 있다면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 공간 하나의 계정에서 설치한 허브는 별도의 설정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허브에 연결한 장치들도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허브와 하위 장치의 통신 구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통신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 방식은 크게 아카라 홈 플랫폼과 애플 홈 플랫폼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카라 홈 앱에서 통신 프로세스를 살펴볼까요? 자동화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열림 감지 센서에서 문열림이 감지되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해보겠습니다. 이 자동화가 설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이 열리면 열림 감지 센서에서 문열림을 감지하고 문이 열렸다는 정보를 허브로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하위 장치와 허브는 지급이 통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허브는 공유기를 거쳐 아카라 서버를 통해 휴대폰으로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카라 홈 앱에서 알림이 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애플 홈 앱은 어떤 프로세스로 통신이 되는 걸까요? 애플 홈은 아카라 홈 앱과 해당 과정까지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아카라 홈 앱과 애플 홈 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자 다른 서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허브 기능을 지원하는 애플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제 애플 허브에서 애플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고 서버를 통해 휴대폰 애플 홈 앱으로 알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IoT의 기본 개념과 통신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